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입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찰은 쪼가리 나갑니다. 서너 개로 쪼개져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가지 법이 오늘 만들어졌는데요. 일제히 오늘 그 의안 목록, 국회 의안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을 싹 다 캡처했으니까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혁입법, 이 네 가지 개혁입법이 발의된 직후에 이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우선 이 기자회견 장면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하기 위해서 또 관련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섰습니다. 해당 관련 법안은 첫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둘째, 공소청 신설 법안, 세 번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그리고 네 번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의원들은,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은 4개입니다.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 또 김용민 의원이 역시 대표 발의한 공소청 신설 법안, 그리고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4개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 제거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과연 어땠습니까?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또 어땠습니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최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기소하고 수사한 사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수사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네, 들으셨죠? 자,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발의한 법안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드는 토대가 되는 법이 바로 이 검찰을 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공식적으로 없어집니다. 대신에 기소청법 이런 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공소청 신설법. 그러니까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들었던 제가 아까 검찰청 폐지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면은 새롭게 뭐가 만들어야 되겠죠. 기소청, 공소청이 설립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역시 신설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4가지 법이 지금 이번에 새로 발의가 됩니다. 언론 등에서는 이것을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패키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오래 질질 끌지 않겠다.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의가 됐으니까 절차를 걸쳐서 아마 법사위원회에 회부가 되겠죠. 법사위원회에서 회부가 되면 일단 소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전체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체 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좀 빨리 진행이 된다면 정청래 위원장이 아마 이 법을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라면 아마 이 법을 석 달 안에 충분히 처리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석 달까지 임기가 길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달 말이 되면 법사위원장이 교체될 것 같은데 후임 법사위원장이 아마 이 법을 처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임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3개월 안에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는 후임 법사위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다뤄지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상당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그냥 그대로 묵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회, 여기에서 빨리 통과가 돼줘야지 곧바로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누구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아까 우리 기자회견장에서 이 발표문을 읽었던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재선밖에 안 된다고 하죠. 참, 상임위원장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은 결국 김용민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제일 커요. 김용민 의원이 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에 좀 우리가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것을 맡는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 정황을 돌아볼 때 지금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맡을 사람은 김용민 의원 아니면 전현희 의원 뭐 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전현희 의원이 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 못합니다. 아무튼 후임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키를 쥐게 됐다.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4가지 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4가지 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로 6월 11일 오늘자로 제안이 됐다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검찰청법의 폐지를 전제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검찰과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을 설치한다. 이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기소기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때, 보완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 검사들이 뭐 개나 소나 그냥 수사 다 하죠. 사실상 우리나라 검사들은요, 별명이 뭐냐? 지게꾼이라고 합니다. 왜 지게꾼이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오잖아요. 그럼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일단 지게처럼 짊어지고 법정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지게꾼이라는 별명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랬던 검사들이 왜 유독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지, 지금도 공소유지, 이 기소하는 부분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허덕허덕하는 판에 굳이 수사권을 왜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소청 설치법, 이것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검찰청 폐지법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 두 가지 법안을 나란히 발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 당사자 기능을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검찰청법 폐지법이다 라고 김용민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공소청법하고 이 검찰청법은 나란히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범죄라는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내란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이게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중수청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이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가능하고요. 판사, 검사, 변호사 역시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검사만이 이거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경찰까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가장 다른 거는 바로 이 점이죠. 경찰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검사만 되는데 앞으로는 경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로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이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게 되는 건데 목표는 여러 개의 수사기관이 난립했기 때문에 이 난립하는 수사기관을 하나로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들끼리 자기들끼리 관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중재하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재기구가 바로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하고 중수청하고 서로 이 사건은 내 거다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게 냅둬야 돼? 아니면 이번에 우리 내란 사건처럼 둘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니죠. 그럴 때 국가수사위원회가 가가지고 요거는 누가 해라. 잘라주겠다는 겁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기존에 거론된 적이 없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이 기관이 이 검찰개혁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현재 검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 기구에서 나눠받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경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공소청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하는 기관이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 수사기관들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주는 것이 국가수사위원회죠. 앞으로 검찰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든지 대통령 친인척 범죄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처는 선거라든지 대기업의 부패범죄라든지 공안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대부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가져갑니다. 경찰은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검찰은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처, 심지어 경찰 수사권의 일부까지 검찰이 하나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여기 수사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이 수사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현재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사건 갖고 와 하면 줘야 돼. 진짜 어마어마한 기능 가졌다. 그죠? 검찰의 수사 기능 중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를 잘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검찰은 네 가지 기관에 나눠줘야 할 정도로 방대한 권한을 혼자서 독점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찌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힘이 막강하니까 지들이 권력을 찬탈하는 거 아니야. 물론 윤석열이라는 개인 캐릭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검사들도요. 나 윤석열 같은 놈 처음 본다라 그래요. 검사들 내에서도 윤석열을 이상한 놈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런 놈은 검사가 돼서는 안 될 놈이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검찰공화국이 되고 검사들이 이게 쌩 난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개인의 캐릭터 영향도 좀 커요. 하지만 캐릭터가 아무리 지랄 맞다 하더라도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권력이 이렇게 분립되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검사들은요, 툭하면은 삼권 분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뭐 이 법을 만들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면 삼권 분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따구로 떠버리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은 삼권 분립 외에 이렇게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권력 분립도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삼권을 분리하는 것보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놓는 게 더 시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중수청과 기소청,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검사는 앞으로 수사관과 검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중수청은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죠. 현재 공수처의 기능은 더 강력해진 공수처가 맡게 될 겁니다. 더 강력해진 공수처는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고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겁니다. 현재 공수처는요, 기소권이 없어요. 현재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공소는 또 검찰이 가져가게, 중앙지검에서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거 권은희 의원 때문에 그렇거든. 권은희 의원이 계속 이상한 생떼를 부리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윤석열 석방 사태 같은 해괴한 일도 벌어졌었어요.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윤석열이를 지기현이가 석방시켜 줬을 때도 바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했을 거예요.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석방해줬고, 검사였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앞으로 바뀌게 될 업그레이드 공수처는 기소권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이렇게 공수처와 기소청과 중수청 이렇게 세 군데가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참 많이 바뀌겠다,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다, 그죠?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이제 초상집입니다. 자기들도 인정해. 이제 검사들은 끝났다. 아니, 이제 검찰은 끝났다. The end. 우리는 이제 문 닫고 집에 갈 일만 남았다. 라고 말입니다. 참. 이래 될 줄 알았죠. 솔직히 우리는. 그러기에 권력 있다고 이렇게 나대지 말고 함부로 까불지 말았어야죠. 한동훈 같은 놈, 윤석열 같은 놈, 그런 놈들이 설칠 때 좀 의로운 검사들이 한 명이라도 나서서 그거 아닙니다, 노라고 말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결국에 검찰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검찰이 이 사태의 결말까지 제공한 것이다. 뭐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사들이 이제 검찰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검사 엑소더스가 시작됐다고 해요. 뒤숭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자포자기입니다. 검찰을 벗어나겠다. 나 이제 검사 안 할래. 사표 내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자포자기의 일환이 아니겠나. 자포자기 했으니까 사표 내고 나가겠죠. 예. 검찰은 이미 붕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줄사표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갈 데는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더 이상 검사들을 써주겠다고 하는 데도 없다고 하죠. 검사들이 보통 지금까지 퇴직을 하면은 로펌으로 갔는데 로펌에서 상당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갔어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로펌 등에서 검사들한테 융숭한 대접을 안 합니다. 뻔하지 뭐. 지금까지 검사가 해오던 일 앞으로는 안 할 거란 말이야. 오히려 검사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수사 기능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더 이상
검찰이 수사 기능을 못 가진단 말이야. 중수청에서 가질 거라고. 그러면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전관이 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전관 변호사라고 돈은 더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로펌에서 이 가성비 떨어지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펌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한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붕괴된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이고, 그래. 사람은 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요즘 검사들 보면은 그래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들은 몰랐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혔을 때 그들한테는 이런 일들을, 이런 말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몰랐을까 진짜? 알고도 그런 거 아니야? 참 그렇죠?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